귀신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있어도 내가 직접 본 적은 없었다. 바로 그날까지는. 난 그때 당시 휴가를 맞아 여자친구와 친구 둘, 나까지 함께 4명이서 스키장으로 놀러갔다. 도착하자마자 숙소를 잡고 짐을 대충 풀어놓고 곧바로 스키장으로 뛰어갔다. 원래 하루 종일 탈 계획이었지만 눈보라가 생각보다 너무 거세지는 바람에 뉴스를 확인해보니까 5일간은 주구장창 눈보라가 칠 예정이라고 했다. 아무래도 숙박은 나중으로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 함께 리조트로 다시 돌아와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한 뒤 곧장 집을 향해 출발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에서 라디오를 켜 교통방송을 틀어보니 번화가 쪽의 길이 사고가 발생해 정체가 심하다고 했다. 난 운전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야, 이거 우리 외곽으로 빠져야겠다, 이렇게 말했고, 친구는 약간 떨떠름한 표정으로 아이 망했네, 여기 외곽이면 완전 산길이라서 좀 무서운데. 결국 우리는 외곽도로를 타고 돌아 나가기로 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서두르지 않고 다시 리조트로 돌아갔다가 날씨가 잠잠해졌을 때 그때 집으로 향했어야 했다. 외곽으로 나갔던 우리는 처음에는 순조로웠다. 하지만 곧이어 점차 주변의 다른 차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난 뒷좌석에서 여자친구가 앉아 있었는데 아무래도 차 움직임과 핸들 방향이 이상하다는 걸 그때서 느껴지기 시작했다. 눈길이다 보니까 타이어가 헛도는 것 같았다. 친구도 그걸 느끼고 있었을 텐데 별 말은 없었다. 이상하다 싶어 친구에게 말을 걸었다. 야, 이거 타이어 엄청 헛도는 것 같은데? 친구는 대답이 없었다. 왜 그러나 싶었는데 조수석에 앉은 다른 친구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나 보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보고 운전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다시 한번 시선을 옮겼다. 친구는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한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우리의 물음엔 대답 한마디 없이 계속 왼쪽 사이드미러만 바라보고 있었다. 야, 왜 그래? 뭐 있어? 왜 그러나 싶어 조수석에 앉은 친구가 뒤를 돌아봤다. 곧이어 나도 그 녀석을 따라 뒤를 돌아봤다. 차 뒤에는 여자가 매달려 있었다. 아니, 차를 멈추게 하려는 듯 자동차 뒤쪽을 붙잡고 온 힘으로 누르고 있는 듯 했다. 난 깜짝 놀라서 뒤를 보려는 여자친구에게 급히 소리쳤다. 야, 보지마. 그리고는 운전석에 앉은 친구에게 야, 정신 차려, 더 밟아, 라고 소리쳤고, 친구는 그제서야 정신이 조금 돌아왔는지 이렇게 대답했다. 우린 눈길 위를 달려 무서운 속도로 산길을 빠져나갔다. 오히려 속도를 내니 타이어가 덜 미끄러지는 모양이다.
다행이다. 이제 좀 밝은 곳으로 나오니 기분이 한결 놓였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자 매달려 있던 여자가 떨어졌는지 보이지 않는다. 여자친구의 비명소리에 깜짝 놀라 옆을 쳐다보니 여자친구 옆 창문 너머로 그 여자가 보였다. 차는 분명히 시속 60km로 달렸는데 그런 자동차 옆을 함께 달리고 있었다. 긴 머리 사이로 언뜻 비친 입모양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운전하던 친구가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차는 다행히도 눈길에 안전하게 멈췄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여자는 우리의 차 앞에 서 있었다. 운전석의 친구가 비명을 지르며 급하게 엑셀을 밟기 시작했다. 차에 부딪히는 그 순간에도 그 여자는 웃고 있었다. 친구는 계속 겁에 질린 채 운전했다. 결국 우리 차는 시내 쪽에 도착했다. 나는 근처에 보이는 아무 음식점이라도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곧바로 발견했는지 친구는 우회전을 해서 들어갔다. 그런데 코너를 돌려고 핸들을 꺾는 차에서 툭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급하게 운전해서 차에 문제가 있나 싶어 갓길에 잠시 차를 세워 다 같이 확인을 해보기로 했다. 확인을 해보니 바퀴축에 있는 체인에서 난 소리였다. 체인에는 여자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긴 머리카락이 수도 없이 감겨 있었다. 그 후 정신없이 집에 돌아와 다시 한번 차를 확인해보니 머리카락은 온데간데 없었고 너무나도 깨끗하게 말끔했다. 지금까지도 그 여자의 존재는 그저 의문의 존재다. 나는 청소부다. 일반 청소부가 아니라 특수 청소부다. 범죄 현장이나 자살 현장과 같은 곳을 전문적으로 청소하는 청소부다. 하지만 이번 일은 나도 질색을 했던 일이다. 단언컨대 내 인생에서 이보다 충격적인 일은 겪은 적도 본 적도 없다. 내가 그 집을 청소하러 갔을 때 그 냄새는 상상도 못할 정도였다. 그곳에는 셀 수 없을 정도의 고양이들이 있었다. 거실과 부엌, 화장실, 심지어 벽을 타며 앞뒤로 달리고 있었다. 여러 종류의 잡동사니들과 얽혀 있었고 심지어 소파 위엔 스카프에 감싼 고양이 시체도 있었다. 나는 집주인 여자의 시체를 조사하던 경찰에게서 고양이들이 얼마 동안 그녀의 시체를 먹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 그녀의 몸은 겨우 사람이란 걸 알아볼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수준이었다. 바닥에 흘린 대량의 혈액과 그녀의 다리에 박힌 칼로 봤을 때 사인은 실수로 부엌칼을 떨어뜨려 대퇴부 동맥을 자른 것으로 추정됐다. 물론 흔하지 않은 일이다.
이웃들이 그녀의 사망을 깨닫게 된 건 악취 때문이었다. 그녀가 죽은 지 몇 주간 지날 정도로 평소에 개인적인 삶을 살았다고 했다. 그녀는 어릴 적 부모에게 버림받았고 그 후로 10년이 넘게 노숙 생활을 했던 것 같다. 노숙 생활 도중 그녀를 위로해 준 건 한 마리의 고양이였다. 그렇게 그는 성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녀를 버렸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지 그녀의 앞으로 집 한 채가 생겼다. 그 후로 그 집이 고양이 집이 된 것이다. 그녀는 고양이에게서 심한 애착을 느낀 것 같다. 아마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를 고양이가 치료해 준 거겠지. 뒷뜰에 있는 19개의 무덤, 비석엔 고양이의 사망 시각과 사유가 적혀 있었다. 이후 집을 인수받은 사람이 뒷뜰을 제초하던 도중 실수로 그 무덤들을 파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나온 건 고양이의 시체만이 아니었다. 손가락, 발가락, 발, 정강이 뼈. 처음 발견한 사람은 이걸 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랐다고 한다. 혹시 여자가 미쳐서 누군가의 시체를 토막낸 뒤 그 일부를 고양이와 함께 무덤에 묻은 걸까? 경찰에서는 그 토막들을 가져가 DNA 검사를 실시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모든 DNA는 그녀와 일치했다. 고양이가 그녀의 신체 일부를 문 채로 죽었다? 말이 되질 않았다. 이후 그녀의 소지품 중에서 일기 하나가 발견되기 전까지 이 일은 미스테리였다. 2월 12일, 오늘 찰스가 하늘나라로 갔다. 언제만 내 곁에만 있을 줄 알았는데 찰스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다. 항상 널 쓰다듬어주던 오른손 검지를 함께 묻어줄게. 그녀는 고양이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설령 죽은 뒤라도 고양이가 외롭지 않게 그녀의 신체 일부를 함께 매장했던 것이다. 심지어 고양이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자 진통제도 없이 자신의 손발을 하나하나 잘라냈다. 이 일기로 인해서 그녀의 진짜 사인마저 밝혀지게 됐다. 그녀는 죽은 고양이를 위해 자신의 다리 일부를 떼어다가 그녀의 동맥을 건든 것이다. 멀쩡한 손이었다면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누구라도 손가락에 2개인 상태로 그런 작업을 했다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았을 테니까. 난 불면증을 아주 어릴 때부터 알아왔다. 이 불면증의 원인은 다름 아닌 망상. 밤만 되면 모든 것들이 위협으로 다가온다. 누군가 나에게 그랬다. 공포란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이상하게 밤만 되면 신경이 곤두선다. 누군가 내 방에 들어온 건 아닌지, 침대 아래에 누가 있는 건 아닌지, 장롱 위의 틈새로 누군가가 날 쳐다보고 있진 않은지. 내가 이 모든 걸 생각하지 않고
잠을 잘 수나 있을런지. 이런 생각들이 공포가 되어 내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이런 생활이 몇 년간 지속되다 보니까 부모님도 걱정이 되셨는지 1년 전부터 집에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효과가 있었다. 콩이를 안고 있으면 약간은 진정됐다. 근데 콩이가 내 옆에만 있으면 자꾸만 놀자고 하는 바람에 잠시 안고 있다가 다시 거실로 내보내야 했다. 하지만 완전히 불면증이 사라진 건 아니고 강아지를 안고 있다가 내보낸 뒤 한 3시간 정도 망상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보면 내 뇌도 지쳤는지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바로 그때 꼭 자야만 한다. 그날도 역시 강아지를 안고 있다가 내보내고 망상 속에 빠져 있다가 눈을 감고 검은 세상 속에 집중하다 보면 천천히 잠이 오기 시작한다. 내 몸에 힘이 풀리고 서서히 잠에 빠져드는 찰나 갑작스레 내 손을 잡아오는 차가운 느낌. 너무 놀라서 눈도 뜨지 못하고 그 반대로 돌아 누웠다. 그것은 분명히 손이었다. 비정상적으로 차가웠지만 감촉은 너무나 선명했다. 바들바들 떨고 있는 나를 농락하듯 무언가는 내 몸을 만져대며 장난스럽게 웃어대는 게 느껴졌다. 이윽고 그 손은 내 목까지 올라왔다. 정신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나는 입을 열어서 나가라고 마구 비명을 질렀다. 소리를 들었는지 엄마가 큰방에서 달려와 무슨 일이냐며 내 방불을 켰다. 그때까지도 나는 눈을 뜨지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었다. 엄마가 방에 온 그 후로 그 손의 느낌과 웃음소리는 사라졌지만 나는 눈을 뜰 수 없었다. 엄마가 나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냐고 묻는 게 느껴졌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엄마는 답답하다는 듯이 내게 다시 물어왔다. 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 대신 질문을 하나 던졌다. 엄마, 콩이는? 그렇다. 엄마가 새벽에 깨서 화장실을 갈 때도 따라다니면서 낑낑거리는 녀석인데 콩의 기척은 내 방 어디에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 저건 엄마가 아니었다. 독특한 년.